가지게 됐는데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이 자원을 어떻게 쓸 것인가, 이 자원을 통해서 사람들을 어떻게 모을 것인가, 사람들이 그 자원을 인식해서 그걸 어떻게 활용하게 할 것인가, 또는 자원을 어떻게 보존하게 할 것인가인데 사실은 자원은 정말 많이 있지만 이 활용이 잘 안 되고 있어서 우리가 필요로 하는 답들을 다 못 찾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신현승 선생님 어제 여기서 주무셨어요? 네, 신현승 선생님 오늘 여기서 주무셨어요? 어제 여기서 주무셨어요? 아니면 집에 갔다 오셨어요? 갔다 왔습니다. 네, 집에 갔다가 오시는 동안 어떤 색깔을 주로 보셨어요? 색깔이요? 네, 색. 최근에 보는 색깔 노란색 많이 보이고요. 아, 네. 네. 어떤 노란색을 보셨어요? 개나리색을 요즘 많이 써요. 개나리의 노란색을 보셨어요? 네. 꽃이 피는 거에 관심이 있으세요? 봄이 온다는 것에 관심이 있으세요? 아니면 노란색 자체의 개나리 노란색이 찐 노란색이잖아요. 그 색에 관심이 있었어요? 꽃이 피는 거에 관심이 있어서. 아, 네. 그래서 그거를 보시면서 어떤 느낌이 드셨어요? 이맘때 이제 계절이 바뀌는 그런 시기니까 네. 그 계절 바뀌는 거를 확인하는. 네. 이제 그러면서 이제 시기에 맞춰서 해야 될 것들을 고민을 하고. 네, 그러면서 네. 사실 창원천을 왔다 갔다 하는데 네. 벚꽃 축제가 취소됐다고 네. 그런 그 현수막이 붙어 있어요. 네. 그러면서 이제 그런 것도 생각하고 그러면서 네. 꽃에 보고. 네. 어르신들이 말씀하신 철이 들었다. 계절을 보시면서 내가 뭘 해야 될지 아시는 네, 그런 분이시군요. 네. 제가 말씀드리려고 했던 거는 우리는 정말 무수히 많은 색을 보고 지나오고 있거든요. 아마 움직이시는 동안 무수히 많은 색깔과 무수히 많은 사물들을 보실 거예요. 그런데 그 사물들 중에 무엇인가가 내 눈에 들어오고 그걸 통해서 제가 무슨 생각을 하거든요. 봄이 됐으니까 내가 이걸 해야 되겠네? 아니면 꽃이 펴서 너무 좋다, 마음이 너무 따뜻해 이런 생각을 한다거나 어쨌든 특정한 사물이나 색이나 어떤 것에 마음이 가서 그거를 찰칵하고 기억해서 기억만 하는 게 아니고 그로 인한 또 다른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자원은 사실은 그 뒷부분이 저는 훨씬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오늘 그런 얘기와 실제로 자원이라는 것을 가지고 주민들이 뭔가 함께 했던 그런 사례들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면서 어떻게 쓸 것인가에 대한 고민들을 좀 같이 나눠보려고 합니다. 저는 공동체 협력 지원가 분들의 업무 교육을 하신다고 해가지고 이게 어떤 역할을 하시는 건가 궁금했었는데 공모하셨던 공모 자료를 보내주셨더라고요. 저는 그걸 보면서 우리가 말하는 커뮤니티 디자이너구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지역 주민들과 함께 지역의 문제를 같이 고민하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같이 대안도 찾아내는 또는 그걸 통해서 커뮤니티를 더욱 단단하게 만드는 그런 일을 하는 디자이너는 기획도 하고 실행도 하고 그렇죠? 뭘 만들어내기도 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주민의 마음 하나하나, 주민의 생각 하나하나, 지역이 가지고 있는 자원 하나하나를 잘 찾고 그걸 어떻게 잘 연결해줄까 잘 기획해서 실제로 그런 실행을 하게끔 만드는 사람. 저는 커뮤니티 디자이너라고 하는데 제가 생각하는 커뮤니티 디자이너들이시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그 역할을 가지고 왔고요. 이건 이제 저희가 이게 저도 학교 다닐 때 배웠던 책이기도 하고 작년에 이제 학생들하고 같이 수업했던 책에서 커뮤니티 디자이너는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정리해봤던 것들이에요. 지역사회 주민들 간의 주체들 간의 관계를 더 단단하게 만든다. 그러니까 유대관계를 강화하는 역할을 하는 게 커뮤니티 디자이너고 주민들은 지역의 문제를 많이 보고 있고 또 지역에 가지고 있는 자원을 많이 보고 있지만 그게 정말 문제야 이거 정말 해결해야 돼 이렇다기보다는 그냥 감수하고 살지 이렇게 그냥 무심하게 지나치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주민들에게 이런 게 문제니까 우리가 한번 고쳐봅시다 라고 이야기해서 관심을 불러일으키는 지역의 문제든 자원이든 이런 걸 관심을 불러일으키는 사람이 저는 커뮤니티 디자이너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전문가가 그러니까 여기 계시는 분들이 아무리 이게 정말 문제라고 생각해도 주민들이 나는 괜찮아 이렇게 생각하시면 그걸 고치거나 수정할 수가 없거든요. 그 주민들에게 그것이 문제라는 것을 같이 고민하게 하고 또는 이것이 정말 좋은 소중한 자원이라는 것을 인식하게 하는 것 그게 두 번째 역할이라고 보여지고요. 세 번째는 함께 공부해요. 그러니까 무조건 그냥 학습을 시킨다 이렇게 하는 방식이 아니고 같이 공부하는 거죠. 저 자원을 어떻게 우리가 한번 활용해 볼까. 우리 동네에 가지고 있는 다리미 논이 남들은 저게 정말 훌륭한 자산이라고 하는데 주민분들은
내가 좀 넓은 논이라도 갖고 있으면 농사 잘 지어가지고 돈도 벌었을 텐데 아이고 이 좁은 논에 정말 뭐 옛날에 어르신들이 텃밭 하나 갖다 놓으면 안 보이는 텃밭뱅이 같은 논밖에 없는 이런 동네에서 태어나서 나는 논이 좁은 게 너무 답답해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거든요. 근데 그렇지 않다. 그게 정말 소중한 자산이라는 거를 인식하게 하는 과정들이 사실은 필요한데 그거를 다 모셔다 놓고 다리기 논은 정말 중요합니다. 정말 소중합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논을 여러분들 맨날 보시지 않습니까? 한서 가르치는 공부하는 방식도 있겠지만 같이 어딘가를 다니고 문제를 해결하고 하는 활동을 통해서 스스로 깨닫게 하는 방식의 배움을 제공하는 일을 기획하는 것도 커뮤니티 디자이너이자 공동체 협력가의 저는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배웠어요. 깨달았어요. 그래서 그분들이 그걸 행하고 났더니 그 성과가 본인의 눈에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아, 내가 잘했다. 내가 우리 동네에서 이런 일 한 걸 정말 잘한 일이다. 다랭이 마을에서 태어나서 이렇게 아름다운 경관을 잘 유지하고 관리하는 활동을 내가 하는 것 자체가 정말 나는 자긍심을 가지고 이 동네에 태어난 게 정말 좋은 일이다. 라고 생각하게 자긍심을 가지게 하는 것. 저는 이게 정말 지역사회 커뮤니티를 유지하는 데 되게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하거든요. 나 여기 살아서 정말 좋아. 라고 생각하는 것, 그 자긍심을 만들 수 있도록 우리가 노력하는 것도 저는 커뮤니티 디자이너의 역량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미 다 정해놓고 여기 계신 분들이 축제를 한다, 주민들하고. 축제를 어디서 어떻게 할 건지, 누가 참여할 건지, 무엇을 팔 건지, 언제부터 언제까지 할 건지, 그 축제의 제목은 무엇인지를 여기 계신 분들이 그간의 경험과 훈련과 학습을 통해서 다 정해놓고 자, 와서 하세요! 하는 게 아니라 모아보세요. 우리가 이렇게 봄에 이렇게 벚꽃도 막 피고 이 바로 하천전에 이렇게 경관도 좋고 관광객들도 많이 오는데 우리 밀양에서 이런 축제 한번 합시다.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 주민분들이 나 하고 싶어. 나 다른 데 가서 보니까 그런 거 하고 싶은데 그럼 뭐부터 하면 될까? 그러게요. 우리 뭐부터 할까 한번 생각해 볼까요? 이름을 어떻게 가져갈까요? 누가 올 수 있을까요? 어디다가 하면 될까요? 행정한테는 어떤 방식의 허가를 얻으면 될지 우리 한번 같이 학습해 봅시다 하면서 힘들고 어렵겠지만 하나하나 기획하고 해서 축제를 착 했어요. 근데 그 전날은 정말 막 걱정이 되죠. 사람이 올까 막 주민 모든 기획하고 함께 참여했던 리더분들은 막 걱정이 되는데 딱 하고 났더니 사람들이 막 와서 재밌다, 너무 맛있다, 너무 즐겁다 이런 것을 같이 해주니까 주민들이 해주니까 너무 좋다. 나도 이렇게 같이 다음에 나도 같이 참여하는 동네 축제가 되면 좋겠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면 어때요? 주민분들은 잘했다. 내가 정말 잘 고생해서 잘 기획해서 이렇게 한 게 정말 뿌듯하구나. 라는 내가 무엇인가 만들었다는 그 기쁨을 만들어 드리는 게 할 일이거든요. 근데 사실 저는 그게 더 훨씬 어렵더라고요. 그냥 다 정해놓고 이거 하세요. 이러면은 되게 쉬운데 모아놓고 같이 모여서 자 축제 이름 뭘로 할까요? 그러면 정말 여기 계신 30분이 어르신 마을 주민들이 모여 계신다. 그럼 30개의 답이 막 나오거든요. 아니면 이장님 혼자 그냥 아주 옛날 방식의 뭐 면축제 이런 거 이렇게 딱 정해놓고 그렇게 하시기로 결정하셨다고 막 이러시니까 그렇게 하는 방식이 사실은 번거롭고 힘들고 어렵지만 그 과정을 만드는 일이 그래야지 그분들이 나중에 끝나고 나서 내일이 되니까 그렇게 할 수 있는 그 힘들을 만드는 게 저는 여러분의 역할이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우리 동네에 사람들하고 어떻게 소통하고 그 자원들을 같이 찾아내고 같이 그걸 위해서 어떻게 쓸지 고민할 수 있는 방법들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다 아시는 내용인데요. 마을이 뭘까? 요즘은 사실은 옛날에는 마을, 저는 이런 활동을 하게 된 지가 한 20년 정도 되는데요. 저는 여러분은 활동하시는 분이지만 저는 돈 받아서 사업하는 사람, 돈 버는 사람인데 네, 근데 제가 이 일을 한 지 한 20년 정도 됐는데요. 처음에는 마을 이렇게 생각하면 옛날에 실검 용어들이 불합, 행정리보다도 더 작은 마을이라고 생각했어요. 작은 단위의 주민들이 모여있는 옛날 명칭을 가지고 있는 동네. 한 단위죠. 우리 행정을 보면 무슨 1, 2의 몇 판이라고 불리는 게 저는 마을이라고 생각했어요. 처음에는. 네, 근데 요즘 어때요? 인구가 자꾸 줄어가지고 옛날에는 제가 처음에 만났을 때 마을에 한 100가구 정도 사시고 1반, 2반, 3반 이렇게 나눠져 있어서 한 6반 정도에는 주민들이 좀 많이 적게 살긴 하지만 그래도 어쨌든 이렇게 주민들도 같이 계시고 이랬던 동네였는데 1반, 2반 같이 줄다리기 할 수 있는 동네였는데
네, 지금은 1, 2, 2도 줄다리기 못하죠. 네. 축구 한번 하려면 면회 가서도 잘 못 모여가지고 몇 개 면이 모여야 축구할 수 있는 상황에 우리 사실은 접해 있잖아요. 그래서 제 처음에는 마을이 그런 줄 알았는데 요즘은 마을이 도대체 뭘까? 라는 고민이 막 있어요.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마을의 자원을 찾아야 되잖아요. 마을은 뭐예요? 남해에서 오신 이름이 잘 안 나요. 최성훈 선생님. 마을이 어느 정도의 공간으로 생각하고 계세요? 저는 진짜 마을에 살았던 사람이라 그냥 되게 고향 같은 느낌이 있는데 거기에 누가 그러니까 대략 그 어떤 사람들이 누가 있는지 제가 다 파악하고 있는 그 규모 정도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행정 미 정도예요? 아니면 굉장히 더 작은? 네. 혹시 집성촌에 사셨어요? 50가구, 60가구. 50가구. 네. 거기 동네 또래 친구들 다 알고, 그죠? 네네. 학교 같이 다니는 선후배 언니 오빠 다 알고. 네. 언니 오빠가 아니군요. 형구나. 다 알고, 그죠? 네. 그 정도의 규모. 여기서 방금 말씀하신 거는 사회적 단계에서 인식하는 정도의 규모를 공간적인 규모가 아니고 인식하는 정도의 사람들을 내가 아는 사람들 정도의 규모를 마을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또 혹시 마을은 어떤 건지 제가 뒤에 계시는 분들은 이름이 잘 안 보여요. 마을은 어느 정도 규모다 이렇게 어느 정도라고 나는 생각한다. 마을 조사하시러 가시면 그 대상이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시는지. 근데 마을이 의미가 있지 않나요? 행정이 네. 저희 같은 경우에는 사업 대상에서 어떤 마을이라고 지정을 해주고 보면 네네. 그 마을에는 이장님이 한 분 계시고 분회가 분회장님 계시고 그 생활 지도자님 계시고 이제 그런 식으로 해서 그게 형성이 되어 있던데 마을 자체가 행정 일을 딱 말씀하시죠. 네. 법정리 그다음에 경남도 법정리 행정리가 있죠. 1, 2, 1, 2, 3리가 모여가지고 우리가 법정리라고 부르죠. 네, 법정리는 그냥 1, 2, 1이 없이 그냥 이름만 있고 그 밑에 이제 1, 2, 1, 2, 3리가 있는데 보통은 사업을 하러 가실 때는 1, 2 이장님을 뵈러 가시는 거죠. 1, 2 부녀회장님을 보러 가시는 거고 아니면 법정리 규모의 보면은 이제 사업면에 보면은 인천리, 인천리, 사천리, 소암리라고 이제 마을이 있는데 그게 마을을 찾아가면서 그렇게 예전처럼 그 마을을 쪼개고 그러진 않고요. 요즘은 다 그렇게 정리가 다 돼 있더라고요. 사업을 하는 입장에서 보면 왜냐하면 행정 체계가 명확하니까요. 근데 저는 사업하는 사람, 돈 버는 사람이니까 행정 체계 시키는 그러니까 예산에 적혀 있는 대로 요 일을 대상으로 뭘 하세요 그러면은 그걸 하겠지만 사실은 그걸 돈을 버는 입장에서도 그 안에 들어가서 주민들을 보면 이 주민의 구조가 예를 들면 너무 그러니까 인구수가 아무리 많다 하더라도 구조적으로 예를 들면 어르신들이 너무 많다. 젊은 사람들은 별로 없고 어르신들이 너무 많다. 우리 요즘 고령화 거의 한 50%가 이렇게 보는 마을이 있거든요. 근데 그분들하고 같이 사업을 뭔가를 우리가 고민해가지고 뭐 중앙부처 사업에 신청해서 5년 후에 뭐 10년 후에 이거 성과를 막 내야 되는데 이게 생각해보니까 어르신들이 지금 벌써 7, 80인데 별로 하실 수 없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하게 되면 어떻게 해요? 지역사회를 좀 넓혀야 되잖아요. 우리 동네에 같이 살고 있지 않지만 옆 동네에 사는 친구지만 우리 일에 관심을 가지고 올 수 있는 또는 저 멀리 살아요. 창원에 살아요. 근데 우리 동네 출신이어서 우리 동네에서 이런 일 한다 하면은 관심 가지고 그렇죠. 지원하거나 돈을 내거나 아니면 함께 할 수 있는 동네라도 와서 함께 할 수 있는 사람들도 우리 주민이어야 되는데 그 사람들 다 빼고 나면 지금 우리 동네에 20가구 있고 20가구 분들 중에서 연세가 너무 많으시고 그러면 이제 뭔가 우리가 이후를 다시 고민해보기 또 우리 문제를 해결하는데 힘이 되어주는데 한계가 있는 이런 고민들이 있으니까 요즘은 점점 마을의 범위를 넓혀가는 것 같아요. 사업 대상지가 아무리 무슨 리여도 행정이 하나여도 가능하면은 좀 넓혀서 면 단위에 누가 좀 없을까 이렇게 찾아보고 심지어는 시군 단위에 뭐가 없을까 이렇게 고민하는 과정들이 있고 그래서 읍면동 단위에 요즘 혹시 행안부가 하는 말기업이라는 단체 들어보셨어요? 처음에는 말기업을 마을 이단으로 시작했거든요. 요즘은 읍면동 단위로 넓혔어요. 네. 아니면 심지어는 도시 서울 같은 데는 구 단위로 넓혀주세요. 이런 거죠. 왜냐면 어떤 특정한 핵심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참여할 주체가
사람은 많아도 주체, 인식을 같이 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으니까 그 사람들을 확보하려면 적어도 9단위 정도는 돼야지 된다고 판단해서 도시 같은 경우는 구로 넓혀주세요 이렇게 하는 사실 범위가 너무 넓잖아요 그러면 네 그래서 이제 마을 단위 뭐 옛날에는 과거에는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동일한 인식을 가지고 있고 왜냐하면 비슷한 형태의 일들을 하니까 어업을 하시거나 농사를 지으시거나 아니면 직장을 다니시거나 뭐 이렇게 하시면서 사실은 비슷한 형태의 경험들을 가지고 있어서 그 경험을 바탕으로 다 알기도 하고 또 관계도 맺고 있고 또 그것 안에 어쨌든 주택이 건물들이 들어오고 뭔가 만들어지면서 어떤 특정 형태의 공간 구조를 가지고 규모를 가지고 있는 형태를 보통 마을이라고 했고 그 안에는 관계가 있고 여기까지만 하고 그 안에는 관계가 있고 위계와 서열이 있어가지고 옛날의 마을들은 제가 옛날에 처음에 마을을 만날 때는 뭐 대표 어르신이 합시다 알았는 대부분 다 그렇게 하는 걸로 알고 계시고 심지어는 제가 작년에 어느 마을과 일을 할 때는 의령이랑 일을 할 때는 의령에 계시는 마을 분들하고 협의를 안 하고 서울에 계시는 종갓집 어른하고 정성분하고 협의를 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셔가지고 마을에서 아니 마을일인데 마을에 계시는 분들이 이야기해야지 이렇게 얘기하셔서 우리 결정은 정가에서 하시는 거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경우도 있어서 위계와 서열이 있는데 이게 저는 이제 제 생각입니다. 민주적이지는 않지만 오랫동안 그 지역사회를 유지했던 정치적 관계이기 때문에 무시할 수는 없다. 틀렸다, 나쁘다 이런 얘기가 저는 아니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어쨌든 그런 관계가 있는 것을 우리가 보통 마을이라고 불렀죠. 예, 네,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요즘은 동일한 목적으로 사람들이 잘 모이지 않고 찾기 힘드니까 커지는 것도 있지만 네네. 아파트 단지를 중심으로 사실 보면 네. 마을에서 그 관련된 분들이 사실 아파트에 소통 좀 잘 되면 네네. 아파트 단지 내에서 웬만한 것들을 해결되기도 오기도 하거든요. 맞아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 구분 그리고 사업에 따라서 바라보는 시각을 좁게도 보기도 하고 넓게도 봐야 되지 않을까. 네. 그 아파트 단지에서 활동하시는 이제 분들 같은 경우는 아파트 단지에서 벗어나는 거에 대해서 사실은 별 관심이 없으시고 네. 어떻게든지 아파트 안에 있는 구성원들이 꽤 많으니까 네네. 그 안에서 뭔가를 사업을 진행하고 네네. 공유하고 뭔가 만들어 보려고 하시는 거 있죠. 맞습니다. 맞습니다. 근데 또 이제 그 최근에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서울의 큰 아파트 단지는 2만 명밖에 있으면 거의 우리 뭐 3만 어제 저 고령에서 오후에 비례 봤는데 고령이 3만 이제 조금 간당간당 넘어서 있거든요. 네. 그런 이제 동네 규모 이 넓은 땅에 그 3만 명 사시는데 아파트 단지에 2만 명씩 사니까 사실은 충분히 뭔가 의제를 가지고 실제로 되게 구체적인 의제를 가지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주체가 되기도 하죠. 그런데 요즘 이제 작년에 서울시의 공동체 고민 중에 하나는 아파트 단지가 너무 폐쇄적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서울시가 여러분 비슷하게 이제 마을 활동하는 학생 아파트 공동체 이런 거 막 만드는 작업들을 했더니 이게 폐쇄적 공동체가 돼가지고 요즘 혹시 그런 얘기 보셨어요? 아이들이 학교를 가야 되는데 아파트 단지가 가로막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아파트 단지를 가로질러서 가면 학교를 바로 갈 수 있는데 아파트 단지가 어때요? 문을 닫아버려요. 네. 내가 모르는 사람이 뭐 아무렇게나 막 드나드는 게 싫은 거예요. 우리 집이죠. 단지가. 우리 동네니까. 아무나 막 들어오는 게 싫어요. 그리고 사실은 토지 분양 받을 때 어떻게 받았어요? 그만큼 다 받았어요. 네, 문 닫아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이 이게 막 돌아가게 만든. 이게 아파트 단지 한 개면 좋은데 한 개, 두 개가 연접해서 둘 다 문을 닫아버리면 애들이 삥 눌러서 가는 이런 문제가 발생한다고 서울시가 이제 고민을 했죠. 그래서 무슨 얘기를 하느냐, 최근에는 그러면 아파트 공동체가 사업제한을 교반해서 뭔가를 같이 논의했던 구조가 있었는데 이제는 단지와 단지를 연결해서 사업 신청을 하면 우리가 인센티브 더 줄게 이런 얘기들을 하는 거예요. 아파트 단지별로 아이들 지금 이제 이제 학기 초가 되면은 뭐 문구도 사야 되고 막 이런 일이 생기니까 나눔 행사 같은 거를 아파트 단지 내에서 이렇게 엄마들하고 애들하고 하거든요. 근데 이게 우리 동네만 하고 옆 동네에도 또 따로 하고 이러니까 어차피 다 같은 학교 다니는 애들인데 묵자 같이 하자. 그리고 이쪽 동네 이쪽 아파트 단지에서 축제할 때 필요한 뭐 캐노피 텐트나 이런 것들도 다 모든 아파트 단지가 다 사달라고 할 필요 없이 여기는 캐노피 그거 만들고 여기는 책상 사줘서 서로 맞바꿔서 하자 이런 이야기들도 지금
나오고 있긴 합니다. 어쨌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도시와 농촌이 달라서 도시의 공동체는 오히려 더 작게도 볼 수도 있고 농촌의 공동체는 더 넓게도 볼 수도 있다. 그 공동체가 고민하는 이슈에 따라서 규모가 훨씬 달라질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과거에 마을이라고 불렀는데 그걸 우리가 이제 지금 사실 마을이라 그 공동체 커뮤니티가 어느 순간에 마을이 돼서 좀 이상하긴 한데 어쨌든 그 공동체가 모여있는 그 공간, 특히 물리적 공간을 점유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마을이라고 이야기한다면 우리가 고민해야 될 마을의 범위는 어디일까? 이에 대한 고민을 한번 해보실 필요가 있겠다 생각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뭐 이런 선생님, 네, 저기 원래 작년까지 그 지역문화진흥원이랑 경남예술문화진흥원에서 하던 문화옹루 사업이나 생활문화 공동체 사업들이 15분 단위의 마을 단위 사업이었다면 네. 올해 사업들이 바뀐 게 그 조금 더 범위가 넓어졌어요. 그러면 그거는 지금 쌤 얘기하신 것처럼 네. 원래 작은 단위에서 커진 단위로 바라보는 시각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러면 이번에 사업들이 그렇게 다 확대가 된 거라고 봐야 되겠네요. 제가 그 함부로 말씀드릴 수는 없어요. 근데 근데 전반적으로 정책 사업들의 어디 마을의 다 대상 바뀌었어요? 규모를 넓히는 이유는 우선은 의제별로 모이는 사람들이 적고 또 특히 농촌형의 경우는 규모가 자꾸 줄어드니까 그 안에서 문제를 해결할 주체들을 모아내기가 힘들어서 자꾸 범위를 넓혀가는 성향들이 있기 때문에 그냥 제가 말씀을 들어보니 문화부 사업도 그런 거 아닐까 예측은 하지만 제가 그 사업을 직접 기획한 사람은 아니어서 함부로 말씀을 잘 못 드리겠습니다. 올해 그게 다 바뀌었거든요. 그 네. 범위가. 네, 범위가 점점 넓어지고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근데 이제 그 마을 사업을 하고 가면은 이게 좀 단점이 있는 거예요. 이게 그 배우마을을 해서 같이 이제 통합을 해서 통합적인 사업을 마을 단위별로 해가지고 묶어서 하게 되면 네. 그 각각 마을마다 가지고 있는 성향들이 다르다 보니까 네. 같이 한 개의 사업을 여러 개의 마을을 묶어서 하다 보니까 서로 간에 갈등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풀어가는 과정에서 굉장히 마을끼리 어떻게 보면 등을 돌릴 수 있는 그런 것도 있고 이익을 나누는 그 부분에서 우리가 주가 돼야 되고 다른 데는 왜 우리가 주가 안 돼라는 이런 부분 너희들이 없어도 우리 마을 자체 혼자라도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인데 왜 이렇게 행정이라든지 국가에서는 뭉쳐서 이렇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그런 불만사항이 굉장히 많이 노출이 되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번역사 얘기하시는 거죠? 번역사 그렇죠. 그래서 여러 경험을 겪으면서 이제 공동체들 간에 아까 말씀 공동체 안에 눈에 보이지 않는 위계가 있어요. 이 이장님이나 또 뭐 부녀회장님이나 노인회장님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있는 계열이 있죠. 네, 그러다 보니 옆 동네랑 저희가 그냥 공간적으로 보면 바로 붙어 있고 같은 초등학교 다니고 심지어는 이제 옛날 농사 지을 때는 수계도 같이 쓰는 동네인데 안 뭉쳐요. 그리고 막 이쪽 1, 2는 옛날에 쟤는 우리한테 뭐 하지도 못했어. 말도 못 바꿨어. 이런 게 있긴 하지만 사실 그게 계속 유지된다면 작은 단위의 간단한 공동체로 갈 수 있겠지만 계속 농촌 특히 인구가 감소하고 있고 그 공동체만 유지해서 답이 잘 안 나오는 거죠. 예를 들면 너무 폐쇄적이거든요. 자기들끼리 그 동시에서는 너무 강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뭐냐 어촌도 그렇고 어촌계도 지금 어촌계조차도 지금 심지어 내자산을 갖고 있는 어촌계도 지금 열어야 된다고 계속 정부가 압력을 하고 좀 빠르게 생각하는 어촌계도 회원들을 막 늘리거든요. 청년들 들어와라 괜찮다 같이 쓰자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왜냐하면 지금은 우리가 힘을 가지고 이 공동체가 단단하게 묶여있지만 5년 후 10년 후 30년 후에 과연 우리가 이렇게 유지할 수 있을까 생각해보면 사실은 대안이 잘 없기 때문에 주민분들이 그걸 열고 같이 참여할 수 있는 방안들을 찾도록 우리가 계속 여기 계신 분들이 계속 그런 자극들을 줄 필요가 있어요. 그게 갈등을 유발하기도 하고 때로는 그냥 편하게 갈 수 있는데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면 지금 당장은 뭘 하시겠지만 미래를 보면 우리가 뭔가 행위를 할 때 당장 오늘 먹고 살자고 하는 행위만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생각했을 때는 그런 과정들을 거쳐야 돼요. 저는 무수히 많은 갈등을 겪고 사실은 일을 하면서 처음에야 이제 이걸 가지고 제가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부자가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으니까 이런 일이 정말 필요한데 이런 일을 내가 한번 해보면 난 잘할 수 있겠어 라고 생각해서 일을 했는데 사업 초반에 마을에서 막 갈등이 생겨가지고
이장님 막 구속되고 아버지가 저한테 우리 아들 혼자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데 네가 괜히 막 아들 부추겨가지고 뭐 마을에 공동 활동을 해야 된다는 둥, 옆 동네랑 같이 해서 우리가 상승의 효과를 보여야 된다는 둥, 막 이런 소리 해가지고 우리 아들이 괜히 들떠가지고 지금 그래서 한 6개월 되셨거든요. 저보다 한 2-3살 많으셨는데 초반 사업할 때 그게 본인은 화가 나시고 본인도 뭔가 이게 말 사업해가지고 떼돈 벌어가지고 내가 이런 생각을 하셨던 게 아니라 사업을 하다 보니 갈등도 생기고 갈등 생기면 또 막 그냥 갈등으로 끝나면 되는데 원한도 생기고 이래가지고 사실은 고생을 하셨는데 그 고생 과정에 사실은 마음의 상처도 많이 받고 막 그러셨거든요. 그 마음의 상처가 되니까 또 몸도 아프시더라고요. 이런 과정들을 저도 옆에서 지켜봤던 경험들이 많이 있어서 사실은 갈등을 그냥 부추겨서 합시다라고 쉽게 말을 하는 거는 사실 부담스럽지만 상존해야 될 앞으로 일어나야 될 갈등을 지금 겪는다고 문제가 해결되진 않는다라고 저는 생각해요. 심지어는 저희가 지금 영월에 한 마을에 마을 사업을 행안부 사업도 한 번 받고 농림부 사업도 한 번 받고 기능청 사업도 한 번 받고 또 석탄 합리화 사업단의 사업도 받아가지고 이 사업단 받을 때마다 사업 주체가 달라서 아시죠? 어떻게 되는지 뭘 하나 사업비 하나 들어오면 막 난리가. 근데 그거를 지자체는 그냥 조용히 차부작 이 팀하고만 작업해서 그냥 끝내시죠. 운영하려고 하면 지역 주민들이 협력 없이 운영이 안 되거든요. 근데 그렇게 차부작 한다? 답이 안 나와요. 그런 방식을 선택하지 않고 갈등을 부추겨서 불러 모아요. 싸우고 막 욕하고 막 이제 막 그러시죠. 그런 과정들을 거쳐야 그 다음에 단계에 뭔가를 기획해보고 생각해볼 수 있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제가 조금 옆으로 셌습니다. 갈등 얘기하다가 그런 과정이기 때문에 저는 그런 과정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그런 측면에서 공동체라는 것은 어쨌든 마을이라는 곳은 우리가 말하는 커뮤니티는 지역사회 내에 지역 주민들이 뭔가 의제가 있고 그 의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하고 그들 간에 서로 관계를 맺고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주체들로 형성할 수 있는 그 공간에 계시는 분들을 우리가 마을 공동체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게 사실은 있으면 그냥 하면 되는데 없어요. 도시구에는 우리 동네 사람이구나 같이 우리 문제를 한번 해결해 보지 그래서 같이 이렇게 해가지고 이 문제를 해결해서 더 좋은 동네 만들어 가야지 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고 같이 뭔가 하는 활동이 있으면 되지만 없는 동네가 더 많아서 그럼 이제 그걸 어떻게 해요? 만들어야 돼요. 없는 관계, 사회적 관계망을 막 만들어야 돼요. 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동네 이만큼 마을 주민들이 똘똘 뭉쳐서 있는데 여기만 가지고 당장 올해는 할 수 있겠지만 5년 후 10년 후에 대안이 없다면 어떻게 옆 동네랑 같이 연결해야 되는데 관계망을 만들어야 되는데 없단 말이죠. 그럼 우리는 기획을 여기 계신 분들은 다 기획을 해서 어떻게 옆 동네랑 같이 묶어서 뭔가 활동을 하게 할까 이런 고민을 같이 해야 되는 거죠. 네. 그런 과정들을 만들어 나가는 일이 저는 여러분이 하는 일이고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그 마을이라고 불리는 것이 그냥 단지 행정 단 하나 그렇게 보시지 말고 의제를 가지고 함께 고민할 수 있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그 공간까지도 우리가 같이 고민할 필요가 있다. 당장 우리가 말하죠. 그냥 일반 회원이 아니고 준 회원이라도 그런 관계들을 계속 맺고 관계망을 만들어 놓는 작업을 해야 5년 후, 10년 후 그 사업을 계속할 수 있도록 그 활동을 계속할 수 있는 힘이 생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마을에 대한 개념을 그렇게 한번 같이 고민해 보시자라는 거고요. 이제 여러분들이 본인의 직업에 대한 답들을 하나씩 정의해 나갈 때 도움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농촌에서 우리가 농촌 자원이라 이렇게 2007년, 5년 이때쯤에 아마 이렇게 리스트를 만들어가지고 농촌 자원은 이런 거야. 그러니까 각 항목별로 평가 기준 이런 거 다 만들어놨어요. 네. 근데 다 있죠. 웬만한 건 다 있죠. 지역사회 주민들이 함께하는 활동도 있고, 우리 동네하고 자매 결연 맺어가지고 있는 도시 아파트 분양에도 우리 동네 자원이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마을에 있는 조그마한 시설들 모두 다 우리 동네 자원이고, 심지어는 좋은 공기, 그렇죠? 네, 맑은 물, 이것도 우리 동네 자원이라고 여기에 적혀 있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지금 맡고 있는 마을이 있거나 아니면은 고민하고 계시는 마을이 있다면 그 마을의 자원이라고 불리는 게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엄청 많겠지만 몇 가지만 좀 얘기해 보실래요? 주민들이 살아온 이야기? 이야기가 자원이다. 주민들 한 명 한 명의 이야기들. 어머니들 막 얘기하면 되게 재밌는 얘기들이 되게 많아요. 네. 그게 우리는 어떤 측면에서 그 자원이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이 지역에서 살아온 얘기들을 들어보면 이 지역에 대한 추억일 수도 있더라고요. 네네. 그분들 각자의 예, 그러니까 그거 이렇게 우리가 몰랐던 게 저희 지역 같은 경우에는 1980년도까지 극장이 3개가 있었어요. 김해 진영 지역인데, 근데 새로 유입된 인구들은 그거 전혀 모르거든요. 극장이 있었다는 사실조차.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어머니들이 위해서 그때 그래서 연애할 때 그 극장에 밤에 사람들이 밤에 없었다면서 길거리에 막 그런 얘기 하시면 우리는 몰랐던 새로운 사실을 알게 되면서 아까 쌤 얘기하셨듯이 자긍심도 생길 수도 있고 여기가 변두리 지역인데 되게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얘기들이 다 자원이 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어르신들이 기억하고 계시는 생애사, 역사이자 문화, 그 동네의 문화이자 기술이자 심지어는 무엇인가를 만드는 기술, 뭔가 아주 작지만 우리 생활에 필요한 아주 작은 기술들을 갖고 계시기도 하시는 것들이 지금은 눈에 안 보이니까 뭘 통해서 이야기를 들으면서 듣는 길을 키워가지고 그분들의 자원들을 찾아내는 거죠. 또 뭐가 있으실까요? 자연 발생하는 유원지가 있는데요. 그게 마을의 수입 사업이고요. 여기가 이제 관광화를 시켜서 그분들이 공동체 두대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거를 가꾸는 작업을 하시더라고요. 그 자원을 활용을 해가지고 공부사도 많이 하시고. 오래된 유원지. 옛날 소풍 많이 갔겠네요. 네네네. 소풍 갔던. 물이 있어서 물놀이도 굉장히 많이 할 수도 있고. 그게 이제 본인들이 직접 만든 건 아니고 그게 이제 만들어져 대대로 그 마을에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거를 그냥 주변에 있는 분들이 물이 있고 나무도 있고 실수도 있으니까 오는 거를 마을 사람들끼리 이거를 우리 활용을 해가지고 마을에 수익을 한번 내준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러면은 사람들이 올 때 이고지고 오니까 그 평상을 이제 텐트를 원하면 그 텐트를 칠 수 있는 공간을 우리가 마련해 주고 그냥 자리만 가져오면은 우리가 평상을 한번 만들어서 자리를 한번 만들어주자. 그러니까 모든 분들이 이제 단번지하려고 해가지고 관리가 들어가고 이게 관리가 들어가고 시에서도 보니까 너무 활용을 잘하고 운영을 잘하니까 그 화장실을 지어주시고 식수대를 설치해 주시더라고 이러더라고요. 거창이세요? 예? 거창이세요? 아니에요, 사창이. 사창이세요? 네. 그러니까 그거를 보고 그 인근에 있는 마을도 우리도 똑같은 데가 있는데 그럼 우리도 잘해봐야 되겠다. 이 인근에서 잘하는 걸 보고 이 마을에는 또 주민들이 뭉치기 시작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결국은 그 라인 전체가 다 자연 발생이 연주를 해가지고 여름철이 되면 굉장하거든요. 물놀이 활동도 있고 밀양의 통이죠 사실. 그런 식으로 상상대처럼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이 몰려오고 근데 이제 단점이 하나 있더라고요. 처음에는 이제 그 관리를 하고 이렇게 하면 마을에 수익이 되니까 오시면 쓰레기라든지 이런 그 자리세에 대한 그런 비용을 주민들이 받게 되잖아요. 근데 그거를 받지 않을 때는 거기 오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고맙게 생각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했는데 결국 이제 얼마 안 되는 돈을 이제 몇천 원을 받으면서 내가 2,000원을 내면서도 이 정도밖에 교육을 못 받아라는 그런 사람들이 태도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런 거에 대한 그 마을에 있는 분들은 고령자이시고 또 그분들은 우리 이런 거 안 해도 자체적으로 우리가 먹고 사는 데는 지장이 없는데 굳이 왜 우리가 저기 외부인들한테 이런 소리 들어가면서 이런 일을 해야 돼 하면서 또 갈등이 생기기 시작하고 근데 이게 이제 자꾸 사업을 옆에서 촉수도 해주고 도와주면서도 그런 하고 항상 갈등이라는 게 계속 생기고 마을 관리 휴양지 같은 경우는 사실은 말씀하신 것처럼 1,000원, 2,000원 주차료를 받기도 하고 쓰레기 인프루 비용 같은 거를 받기도 하고 이렇게 하죠. 근데 이제 주민들은 1,000원, 2,000원 내놓고 엄청 많은 서비스를 받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어려움이 있긴 하죠. 어쨌든 말씀하신 것처럼 마을에 형성되어 있는 좋은 자연환경이죠. 그렇죠. 유원지라고 불리는 도시도 있고 옆에 이제 나무도 있고 오래된 주목들도 있고 하는 그런 공간도 우리 마을의 자원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외부랑 교류할 수 있는 중요한 관점이기도 하죠. 또 혹시
선생님 뒤에 계시는 여성분 예, 생각을 계속 하고 계시는 눈빛인데 말할 기회가 없으신 것 같아요. 계속 네. 저는 이제 진주에서 왔습니다. 네네. 지금 북한 지역이긴 한데 네. 이곳에는 이제 자연 환경이 좀 다른 지역도 뭐 개발 좀 되는 곳들이 많거든요. 네네. 그래서 제 같은 경우에는 그 산, 예, 산이라든지 아니면 계곡 이런 거 있잖아요. 네. 그런 거를 이용을 해가지고 뭔가 일을 한번 해보고 싶은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네. 왜냐하면 저희 신주 같은 경우에는 자전거 도로를 더 난간변을 해서 연결시키는 거를 네. 목표를 가지고 계시거든요. 아, 네네. 근데 이게 이제 자전거 도로를 할 수 없는 구간이 있어요. 1급지 구간에 자전거 도로를 오래 하겠다라는 그런 목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는 그게 동물과 인간의 함께 뭐 동종에서 사는 이런 거를 봤을 때 이런 걸 하지 않고 다른 거 함께 살기 위한 어떤 사업들을 한번 만들어 보고 싶다는 생각을 가지기 때문에 네. 그곳을 자연을 해치지 않고 네. 그대로 좀 두면서 할 수 있는 사업들을 좀 고민 중이기 때문에 그게 아마 자원이지 싶어요. 네. 숲과 숲과 산과 예, 절벽 철과 수용과 있습니다. 그런 것도 다 자원이라고 저희가 볼 수 있고 또 그 속에 살고 있는 다양한 동식물도 자원이죠, 그렇죠? 네. 숲이라는 그 안에 정말 많은 자원들을 우리는 만날 수 있어요. 또 그것 안에 누군가 거기에 화전민으로 살았다면 그것도 자원이고 무엇인가 옛날에 뭔가 거기서 산업이 있었다는 것 그래서 뭐 옛날에 뭐 쇠를 만드는 그런 곳이 있다, 뭐 쇠골 그렇게 말하듯이 그것도 또 자원이고 또 지명도 자원이고 그렇게 볼 수 있겠죠. 그렇게 이렇게 많은 것을 우리가 자원이라고 사실은 부릅니다. 그런데 그 자원을 우리가 어떻게 고민을 봐야 될까에 대한 고민들이 필요하고요. 도시에서도 보면 이제 이건 한 7년 전쯤에 도시연대에서 도시골목길의 자원을 어떻게 우리가 볼까 이런 고민들을 한번 했었거든요. 그래서 뭐 이런 등등의 자원들도 있다. 도시 전체에 가지고 있는 조직 형태, 특히 창원은 진해는 사실은 도시 형태 자체가 가지고 있는 특징들이 있습니다. 구조들이 있어요. 신도시를 만들면서 그 도시 형태를 잡았고 그리고 이제는 그 일제시대 일제강점기 때 도시 형태 구조를 잡으면서 특이한 공간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예를 들면 뭐 중앙에 광장이 있고 광장 옆에 모서리에 건물들을 뾰족 건물들을 지어가지고 광장의 그 위험성을 이렇게 잘 드러내게 하는 이런 역사성 같은 도시 전체가 가지고 있는 그런 구조들도 좀 가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개별개별 건축물이 가지고 있는 특징들도 사실은 중요한 자원이기도 하죠. 그다음에 그걸 갖고 있는 농촌과 마찬가지로 그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것도 사실은 자원이고요. 또 거기 살고 있는 사람들, 특히 원도심 같은 경우는 오랫동안 그곳에 살면서 같이 사업 활동을 하고 계시는 그 노포, 오래된 점포 하나하나 이런 것들도 사실은 다 자원이기도 하죠. 또 뭐 예를 들면 유명한 골목길 사람들이 많이 왔다 갔다 하는 골목길이라고 하면 거기를 지나다니면서 그곳을 경험했던 아까 말씀드린 추억이 있는 우리 동네는 아니지만 옛날에 시내 나가가지고 내가 무슨 아카데미 극장 가서 영화 많이 봤어. 나는 그 동네 살고 있진 않지만 아카데미 극장에 추억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우리 동네를 방문했던 사람들도 사실은 우리 동네의 중요한 자원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요. 또 골목길과 길과 관련된 이야기, 스토리, 역사 뭐 이런 거 많잖아요. 여기 뭐 충무로, 김구 선생님의 길, 진해죠. 김구 선생님의 길, 뭐 이순신의 길, 뭐 이런 거 막 있잖아요. 그런 것도 사실은 역사와 관련된 그런 자원이기도 하고요. 또 우리가 그 골목길을 저는 어젯밤에 창원에 와서 밤에 좀 돌아다니고 아침에 돌아다니고 했더니 2층짜리 양옥집이 많이 모여있는 동네의 느낌. 되게 저는 좋아하거든요. 네, 그런 골목길의 느낌도 사실은 되게 좋은 이미지, 도시 이미지, 마을이 가지고 있는 좋은 이미지이거나 자원일 수 있습니다. 저는 사실은 이것들 중에 어떤 데 관심이 있냐면 노포에 관심이 있어요. 네, 장사하시는 분들. 적어도 30년, 40년 이렇게 장사하시면서 장사가 지금 잘 되시진 않지만 본인이 갖고 있는 그 장인으로서의 노하우, 뭔가를 만들어봤던 그런 경험들, 그리고 그걸 통해서 내가 이 공간에 오랫동안 살면서 그 장소에 대한 애착을 갖고 있는
그런 사람들에 저는 관심이 많아서 도시골목길에서는 사실 그런 분들과 같이 고민을 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외에도 예를 들면 어떻게 접근하느냐, 또는 공간이 어떻게 사람들에게 인식되느냐, 또는 골목의 폭이 어떻게 되느냐, 뭐 자동차가 다니느냐, 이런 것들도 사실은 중요한 자산일 수 있다는 거죠. 이게 뭐 문제가 되기도 하고 자원이 되기도 하지만 그것들을 가지고 우리가 잘 찾아볼 수가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조금 이따가 거창에서 아이들하고 부모님들하고 선생님들하고 같이 말 기조사 했던 거 잠깐 보여드릴 텐데요. 그런 이제 형태의 자원조사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네. 이건 제가 사실은 이미지를 따왔습니다. 제 이미지 따서 제 능력으로 이렇게 못 찍겠더라고요. 깜깜해서 동네 이름이 어둠이에요. 어둠이. 네, 마을 분들이 그렇게 이야기하시는데 원래는 아마 한자어에서 이렇게 뭔가 변형돼서 왔을 것 같은데 주민분들이 우리 동네가 왜 어둠인 줄 아냐. 어두워서 어둠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4면이 거의 3면이 산으로 둘러싸여가지고 어둡습니다. 그래서 이 마을 주민들은 우리는 어두워가지고 사실은 주민들이 많이 만나거나 아니면 뭔가 외부 사람들이 와서 뭐 활동을 하거나 하기 좀 한계가 있는 마을이야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다. 밤에 할 수 있는 것들 많이 있을 것 같다. 우리 동네에 밤의 자원은 그러면 뭐가 있을지 한번 생각해보자. 그래서 주민분들하고 고민했거든요. 은하수였어요? 네, 뭐 별이 있을 수 있죠. 네. 어제 숙소에서 이렇게 보니까 용지호? 네, 주변에 건물에 불빛하고 그 호수를 정말 제가 계속 내려다보는데 주민들이 계속 같은 방향으로 보시는 거예요. 왜 저 방향으로만 보지? 이렇게도 돌 수 있을 것 같은데 왜 동일한 방향으로 계속 이렇게 반시계 방향으로만 도실까? 그래서 아침에 와서 확인해서 봤더니 그렇게 돌으라고 거기 이렇게 이 방향으로만 도르고 하여튼 뭐 그런 이제 주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지자체가 고민하는 그런 것들. 네. 밤에 이렇게 보이는 호수의 야간 경관 이런 것들도 전 자원이긴 해요. 밤에 어떤 자원을 갖고 계시나요? 밤에 환경이 좋은 데는 반딧불이 같은 거고 자원. 반딧불이도 있죠. 네. 별도 있고. 말씀 안 하시는 분들 좀 2시간 동안 힘드실 거예요. 계속 이야기를 하시는 게. 네. 어떤 내용들이 있어요? 소리가 또 잘 들리죠. 그렇죠. 소리가. 밤에 어떤 소리 들으실 수 있어요? 밤에 시골이다. 뭐 경험은 계시잖아요. 그쵸? 이게 아마 한 번도 시골 안 가봐서 이런 분들 안 계실 것 같은데, 예, 시골이다. 농촌 마을이다. 밤에 여기 앉았어요. 눈 감고 소리 들어요. 무슨 소리 들릴까요? 고라니 소리. 정남에도 고라니 소리가 많아요. 강원도 장난 아니에요. 애기가 우는 소리 같다. 애기 우는 소리 맞아요. 네. 고라니 소리도. 애들 초등학교 애들하고 반딧불이 보려고 했는데 반딧불이가 안 나타나면 마음대로 어떻게 할 수가 없어가지고 애들하고 이제 앉아가지고 소리 한번 들어보자. 밤에 어떤 소리 들리는지 들어보자 했더니 개구리 소리, 뭐 고라니 새 소리 같은 거 들리죠. 새 소리도 들리고 소소리도 들리고. 제일 먼저 익숙한 소리를 제일 먼저 들어요. 무슨 소리 들었을까요? 풀소리? 바람에 풀릴 때 막. 소리. 아예 쭉 이제 정서적인 아이들은 잘 들어요. 차가 지나가는 소리. 그 소리 제일 먼저 들어요. 왜냐면 제일 익숙하거든요. 오토바이 지나가는 소리, 차 지나가는 소리 제일 먼저 듣죠. 그 소리가 아예 없는 동네는 없거든요. 네, 그런 소리 듣죠. 10가지 얘기해보라고 했는데 애들이 이야기 많이 했어요. 그런 소리도 듣고 뭐 이렇게 했는데 한 친구가 뜬금없는 소리를 했어요. 별똥별 떨어지는 소리를 들었어요.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보신 적은 있으시죠? 별똥별. 예. 들어본 적은 없죠. 근데 그 친구 그 소리 들었대요. 왜 그렇게 들었을까요? 네, 그 얘기를 듣고 그래 이렇게 하고 나서 생각을 해봤어요. 저 친구가 왜 그런 소리를 들었다고 얘기했을까? 상상의 소리겠죠. 들려요? 진짜요? 귀를 잘 기울이면 들리는 거예요? 멀리서 떨어진 거. 가까이 보면 들려요? 진짜였나 보네. 왜냐면 약간 춥고 약간 어둡고 깜깜하고 약간 서늘하고 조용하고 뭔가 상상을
상상을 했거나 아니면 잠깐 졸았거나 새로운 소리를 들었구나 이렇게 생각해서 저는 감이 가지고 있는데 여러분이 말씀하신 그런 자원도 있지만 사람의 생각을 이렇게 끌어올리는 그런 감성적이 되는 또는 상상하게 하는 그런 힘을 이런 자원들이 가지고 있다 이런 생각을 그날 그치 정말 들었나 지금 보면서 상상을 해본 경험들도 있습니다. 안동에 아까 말씀하신 계곡, 절벽, 산에 안동 경북 안동에 자송리라는 마을인데 자연 환경이 되게 좋은 마을이죠. 근데 그때 관광객이 많이 와가지고 주민들은 좀 많았으면 좋겠다고 하시는 마을이긴 합니다. 어쨌든 좀 아름다운 마을인데 이 마을은 아름답기도 하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역사 자원이 있는데 태계 선생님이 청양산으로 왔다 갔다 하시면서 산을 막 넘어서 안 가셨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편한 길로 하천 따라서 이렇게 길 따라 계곡 따라 이렇게 걸어가시면서 여기 눈에 보이진 않지만 태계 선생님이 걸어갔던 발자국들이 여기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태계 선생님의 길, 철학자의 길 뭐 이런 거 만들어가지고 이제 주민분들이 우리 이런 그런 동네다. 그리고 태계 선생님이 이제 그 청양산에서 뭐 이렇게 정리하시는 책을 내셨는데 그 중에 이제 화인신방이라고 이렇게 기체조 같은 거 하는 앉아가지고 하는 태조 같은 것을 하시는데 그런 자원들도 주민들이 우리 동네 자원이다 이렇게 막 이야기하시기도 하셨습니다. 사창이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비동네 마을에 한참 제가 막 다닐 때가 있었는데 대남숲도 이런 이제 그냥 서천 이남으로 모든 동네에 다 있다. 제가 그렇게 말 자원이지만 이걸 어떻게 우리가 인식하고 이걸 자원을 하는가 벌레도 많고 그쵸? 들어가면 물리고 축축하고 어둡고 그쵸? 근데 또 그런 그 공민왕과 노국공주의 그 월탄 박근혜 선생님 그 소설에 보면은 그런 이야기 나오거든요. 공민왕이 이제 맨날 그 원나라 황후의 그 친척들에 의해서 맨날 놀림 당하잖아요. 힘이 별로 없었잖아요. 그래서 막 화가 나가지고 막 그렇게 하니까 기철이 원기철한테 막 욕 얻어먹어가지고 화나서 막 그러니까 노국공주가 뭘 줬대요? 갯미차를 이렇게 한 잔 올리면서 화를 푸시라고 이렇게 얘기했대요. 그 소설에. 그래서 갯잎은 어떻게 해요? 사람의 뜨거운 열기를 식혀주는 그런 기능을 또 가지고 있대요. 그래서 그냥 대나무 숲 이럴 수 있지만 대나무 숲 대밭이지만 그걸 또 잘 들여다보면 그런 이야기도 있고 뭐 임금님이는 당나귀기 뭐 이런 이야기도 있고 그것을 요즘에 그 드라마에서 틀림도 욕까지로 했어요. 욕까지. 임금님이는 당나귀 막 이런 거 하면 얘가 나중에 잘 들었다가 다시 한번 또 막 알려주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 욕까지 하는 그런 용도로도 있기도 하죠. 네. 또 뭐 저희가 교과서에서 대나무가 어떻게 나오나 뭐 이런 걸 좀 봤더니 뭐 대나무, 참나무, 소나무가 이렇게 뭐 세계나무가 뭐 대기농 뭐 이렇게 또 뭐 그런 이야기도 있고 음악 시간에 뭐 대금 뭐 이런 거 피리 이런 얘기하면서 대나무가 재료로 쓰였다 뭐 이런 얘기도 잠깐 나와서 그럼 대나무와 관련된 우리가 뭘 고민해 볼 수 있을까 이런 생각들을 한번 해본 적이 있죠. 이렇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각가지 가지고 있는 자원을 있는 그대로 자원 말고 그걸 다 파헤쳐보면 생각을 확산시켜보면 더 다양한 자원이 있다라는 거죠. 네, 그 얘기를 말씀드리려고 이렇게 주주장창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사진이 좀 깨졌네요. PDF로 바꾸면서 아마 됐던 것 같은데 제가 그때 아마 경남에서 체험 프로그램 막 개발 이런 거 농업원에서 얘기하셔가지고 이제 그런 교육을 막 했었는데 그때 한동안 그때가 뭐가 유행이었냐면 장수풍뎅이 뭐 이런 거 키우고 그런 거 이제 벌레 키우는 게 유행인 시절이 있었어요. 무슨 체험 마을이. 그게 아이들한테 이제 애벌레를 판매하면 애들이 집에 가서 이제 키워가지고 풍뎅이 만드는 이제 이런 장수 그런 거 이제 그런 거였는데 제가 그걸 이렇게 이제 보면서 옛날에 저희 그거 생각났어요. 코끼리는 뭘 먹고 삽니까? 라고 애들한테 물으니까 코끼리는 뭘 먹고 살아요? 아세요? 코끼리가 막 사람 뜯어먹고 사는 거 보이죠? 그죠? 코끼리는 풀을 먹고 산다는데 근데 전 잘 모르겠어요. 아이들이 코끼리 뭐 먹고 사냐 그러면 비스켓하고 사탕을 먹고 산다고 하는 애들이 있었대요. 왜요? 동물원에 가면 비스켓하고 사탕 주지 말라고 그러니까 코끼리가 저런 거 먹는 거구나. 장수풍뎅이는 뭘 먹는지 아세요? 장수풍뎅이들이 애들이 집에 가서 키웠어요.
그렇죠. 젤리뽀 같은 거 젤리 먹어요. 젤리 먹어요. 애들은 그렇게 이제 장수풍뎅이 원래 뭐 먹고 커요? 혹시 아세요? 키워보신 분 계세요? 예, 소나무 수액 같은 거, 진액 같은 거 먹고 크잖아요. 근데 우리가 어떻게 해요? 그거를 장수풍뎅이라는 애를 애벌레를 밑에 톱밥 깔고 플라스틱 통에 넣어가지고 도시 아이들 손에 들려보냈어요. 도시 아이들을 가져가서 보니까 얘는 뭘 먹여야 되는데 뭘 먹인지 물어보니까 제리뽀 같은 거 먹이래요. 그래서 제리뽀 까가지고 먹이자면 애는 그게 제리뽀 먹고 크는 줄 알아요. 원래는 근데 얘는 장수풍뎅이는 얼마나 괴롭겠어요. 그쵸? 제일 편하게 살아야 되는데 플라스틱 통에 갇혀가지고 제리뽀 먹고 사는 장수풍뎅이를 만들어버린 거죠. 누가? 우리가. 네, 태국, 그 표고나무, 그 표고버섯 키우던 태국 모아사가 그걸 태국 톱밥 만들어가지고 애벌레 키워서 그 애벌레 한 명 한 명을 그렇게 이제 이렇게 도시에다가 아파트 단지 안에다 갖다 집어 넣어버린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걸 보면서 사실은 이게 아이들이 체험해서 가져가기 참 좋은데 정말 아이들에게 제대로 된 걸 가르치는 방식일까, 우리가 농촌의 가치를 잘 전달하는 방식일까에 대한 걱정이 됐어요. 고민이 됐어요. 근데 지금 여기에 이 뭐 같아 보이세요? 사진 짤리기도 하고 이래가지고 예, 박스인데 신발 박스예요. 신발 박스. 신발 하나 들어가서 신발 두 개 들어가는 정도의 박스. 지금 뭐 있어요? 나뭇잎도 있고 돌도 있고 뭐 이것저것 갖다 놓고 버리래요. 독일의 마을에 갔더니 아이들이 곤충을 따라다녀요. 안 잡고 우리는 보통 잡았거든요. 심지어는 체험하면 어떤 마을에서는 막 나비 이렇게 잡아가지고 그 바로 그냥 알코올에 담가가지고 애를 이렇게 핀 꽂아서 방학 선물로 보내라고, 방학 숙제로 하라고 이렇게 보내기. 예전에 그랬죠, 올챙이들. 네. 학교 다닐 때. 네. 올챙이는 뭐 당연히 그냥 떠서 그냥 이렇게 가져가는 그런 거 있잖아요. 근데 이 동네에서는 그렇게 안 하고 애들 보고 찾아다니라는 거예요. 걔를 따라다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애들이 막 따라다니는데 그러고 나서 한나절 막 그러고 나니까 선생님이 애들을 불러서 이 신발통 안에다가 걔가 어디 갔는지를 한번 자연물을 주워서 한번 넣어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비를 그리고 뭐 자기가 본 게 뭐 잠자리면 잠자리를 그리고 곤충이면 곤충을 그려가지고 그림으로 그려서 여기 안에다가 넣어요. 여기 이렇게 핀 같은 거 꽂아가지고 이렇게 꽂아요. 그리고 구멍 있잖아요. 위에다가 우리가 말하는 셀로판지 같은 거 있죠. 그런 걸 이렇게 덮어가지고 요 구멍으로 이렇게 쳐다보는 거예요. 그러면 나비가 잠자리가 어디에서 사는지를, 어떤 곳에서 살고 있는지를 아이들이 확인하는 거예요. 자기가 본 걸 가지고. 뭐를 얘기하는 거예요? 생물이 사는 소식 항목을 얘기하는 거예요. 한 개 한 개 자원이 아닌 거죠. 저는 나비, 장수풍뎅이 이런 게 자원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개구리, 뭐 올챙이. 근데 실제로 자원은, 그렇죠? 우리가 갖고 있는 자원은 그거를 걔가 거기 살 수 있도록 하는 자연 환경이었던 거예요. 아파트에 잘 없는, 농촌에 가면은, 그렇죠? 그 관계의 마음을 아이들에게 생각하게 하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자원을 한 개 한 개 자원으로만, 아까 제가 한 개 자원을 가지고 막 파헤쳐 봤잖아요. 반대로 한 개 자원만 보시지 마시고 그 연결되어 있는 자원의 체계, 그렇죠? 그걸 같이 한번 보시면 거기서 저는 뭐가 나온다고 생각하냐면 가치가 보인다. 가치가 보인다. 우리가 농촌에서 나도 살지만 또 내 이웃들이 먹고 살 먹거리도 만들지만 또 그죠? 그곳에 생물도 같이 살아서 그들에게 배추도 좀 나눠주고 그렇죠? 애벌레에게 배추도 좀 나눠주고 그렇게 해가면서 살아가는, 공생하는 삶이 있다라는 거죠.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그 자원들이 있는 공존하는 그 자체가 도시에서도 노포 하나, 상가 하나만 존재하는 게 아니에요. 그 상가가 있기 위해서 그 옆에 그거를 지원하는 조그마한 부품들을 만드는 기계들이 같이 묶여 있어요. 산업도 생태계가 있거든요. 원도심에 제가 익산에 갔더니 한복 주단하는 거리가 있는데 그 주단거리 하나하나가 사실은 얘만 이 집이 이 할머니가 언제부터 만들어 정말 잘 만들고 어쩌고 그 자체도 자원이지만 그 주단거리가 있기 위해서 옆에 실도 팔죠, 심지어 염색하죠, 단추 만들죠, 거기 제공하는 사람이죠. 이게 자원이죠. 근데 우리는
그 주당거리만, 그 주당하시는 그 할머니만 보면 걔 그것만 살리면 살아남을 수 있어요? 못 살아남아요. 아까 제가 애벌레 떼가지고 도시에 갖다 놔요. 네? 그게 오래 살아남을 수 있어요? 살아남아도 정말 불쌍하게 겨우겨우 살아요. 그렇잖아요. 근데 얘를 어디다 놓으면은 걔가 살 수 있는 그 생태계 속에 놓으면 행복하고 즐겁게 잘 살 수 있을 거 아니에요. 모든 자원들은 우리가 여러분이 보시는 그 자원들은 사실은 살아있어서 다 연결되어 있어요. 누군가, 무엇인가. 그것들을 잘 찾아내고 주민들에게도 그 관계가 있음을 설명해 주시는 게 저는 좋을 것 같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체험사 해가지고 돈 많이 버는 네, 작년 재작년에 엄청 고생해가지고 정말 때려 치워야겠다고 막 대표님이 위원장님이 막 말씀하셨는데 닭장에 계란 꺼내가지고 계란 삶기, 계란 삶아서 계란 꾸러미 집 꾸러미 만들어가지고 들고 산에 올라가기, 이게 체험이거든요. 근데 그거를 이 위원장님이, 대표님이 학교에 가서 교무부장한테 막 설명을 할 때, 우리 계란 만들기 체험해요. 이렇게 얘기해요. 뭐라 그러냐면, 뭐라고 불화를 치시냐면, 도시의 삶의 아이들의 삶은 생산 과정을 모른다. 생산 과정을 모른다. 예를 들면, 볼펜 쓰잖아요. 누가 만들었어요? 뭘로 만들었어요? 어떻게 만들어요? 이건 몰라요. 그냥 써요. 어떻게 사요? 돈으로 그냥 바꿔서 사요. 그 앞단의 모든 과정과 기술과 재료의 모든 값을 다 퉁쳐가지고 1,000원에 사요. 네. 그냥 돈으로 화폐로 교환만 해요. 근데 농촌에서의 삶은 자꾸 손 씻었습니다. 혹시 나 요즘 코로나 때문에 제가 순간 다 싶어가지고 말씀드렸어요. 네. 도시 농촌에서의 삶은 가정을 만드는 삶이잖아요. 농업이라는 활동은 가정을 만드는 삶이고, 사실은 아까 과거의 어르신들은 그 농사뿐만 아니고 거기서 만들어진 버리는 것들을 다 이용해서, 그죠? 집 이용해가지고 뭐 만들었어요? 집은 뭐예요? 까만 봉다리예요. 계란 삶으면 우리 보통 도시에서는 그냥 까만 봉다리 시작해가지고 거기다 넣어서 가면 되는데 그렇게 안 하시고 버려진 쓰레기인 지푸를 이용해서 그걸로 주머니를 만들잖아요. 가방을 만들잖아요. 산에 가서 아이들 보고 불때게 계란 삶게 나무 주워오라고 그래요. 나무까지 주워오라고. 그럼 아이들이 그걸 주워와서 불 때는 거 사실은 저도 처음에는 그냥 밖으로 옛날에는 그냥 보면 그냥 할 줄 아는 줄 알았는데 실제로 해보니까 이게 보통 기술이 아니더라고요. 나무를 갖다 때려 넣는다고 불이 붙는 것도 아니더라고요. 바람 구멍을 잘 만드는 게 필요한데 그런 것들을 동네 어르신들이 이렇게 설명하고 불 때는 법도 가르치고 같이 아이들이 가마솥, 실제로 그 동네가 보면 가마솥만 있는 게 아니에요. 전기 그냥 가스 이렇게 해가지고 하면 되는데 그렇게 안 하고 그 과정을 같이 만드는 거죠. 그리고 계란구러미 만드는 것도 가르치고, 사실은 그거 하기 전날 저녁에 아이들 1박 2일 하는 아이들 불러 모아놓고 얘기를 해요. 야, 우리 내일 저기 산에 동굴에 밥집 보러 갈 건데 거기까지 올라가려면 배가 좀 고플 것 같아서 뭘 간식을 만들었으면 좋겠어. 우리 동네는 과자 안 팔아. 우리 동네 연세점 없어. 그러니 우리가 먹을 만한 거리를 찾아야 되는데 뭐가 있을까 지금. 너네가 하고 싶은 게 뭐가 있어. 뭐 고구마 삶을 수도 있고 감자 삶 많잖아요. 뭐 생각을 해봐봐. 이렇게 애들이 뭐 계란 삶아요. 뭐 고구마 삶아요. 이럴 거 아니에요. 그래, 그러면 우리가 너네가 하고 싶은 거를 조별로 결정을 해서 어떻게 하면 그걸 할 수 있는지 한번 기획해봐. 아이들이 계란을 삶는 닭장에 간다. 그쵸? 닭들과 사투를 벌여서 계란을 삶는다. 그런 거 아니에요? 그거를 이제 아이들이 막 이렇게 기획을 하죠. 그리고 다음날 아침에 그걸 실행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가지고 가서 사실은 뭐 동굴 앞에서 그냥 계란 까먹고 오는 일인데 그런 걸 우리는 가르친다. 아이들에게 소비하는 아이가 아니고 생산을 기획하고 삶이라는 게 삶을 기획해야 되잖아요. 끌려다니면 돈 받고 일하고 돈 뭐 한 달에 200만 원 받고 그렇게 사는 삶이 아니고, 그죠? 스스로 삶을 기획하고 그 삶을 준비하고 실행하는 아이들을 만드는 것을 우리 동네에는 그런 자원이 있다. 우리 동네 아이들을 보내주시면 우리 마을에 아이들을 보내주시면 우리는 그런 과정들을 아이들이 스스로 생산하는
소비하는 사람이 아니고 생산하고 기획하는 사람으로 갈 수 있도록 아이들이 가르치기 이렇게 불화를 치시는 거예요. 네. 근데 사실은 잘 생각해 보면 우리는 그런 것을 어떻게 무엇인가가 있는 것을 어떻게 이용하고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그 가치는 달라진다. 우리 동네가 정말 좋은 동네인데 살다 보니 좋은 동네인지 잘 모르겠다. 이런 경우가 대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뭐 말씀들 어르신들이 만약에 이제 뭐 위원장님, 대장, 용촌에 계시는 분들한테 동네 자원이 뭐예요? 이렇게 물어보면 대부분 다 비슷한 거 얘기하시죠. 물 좋고, 공기 좋고, 인심 좋고 이러네. 왜냐하면 자원을 잘 들여다볼 그런 과정들이 없었어요. 근데 밖에서 가시는 분들은 그걸 보시잖아요. 그리고 근데 나만 알면 안 돼. 주민들도 같이 알아야 돼. 그래서 여러 가지 방식으로 주민들과 같이 자원 찾기를 하는 거죠. 우리 주민분들한테 그 카메라 있잖아요. 폴라로이드 카메라. 그거 드리면서 동네 색깔 좀 찾아보시라고. 서천입니다. 서천. 동네 색깔 좀 찾아보시라고 이렇게. 이런 미술 같은 거. 네. 색이잖아요. 색. 얼마나 예뻐요. 그렇죠? 며느리가 되게 좀 불안하고. 이런 색들을 찾아볼 수 있는 그런 경험들을 가지시면 그냥 맨날 살지만 이거를 착각해서 담고 다시 확인하시면 색이 보이고 자원이 좀 더 구체적으로 보이는 거죠. 그런 과정들을 우리는 우리뿐만 아니고 주민들과 함께 자원 찾기를 하는 과정들을 만들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뭐 숨어있는 자원 얘기 말씀드렸지만 버려진 자원. 폐교가 됐고 이미 뭐 기독교 단체에서 와가지고 막 쓰고 있는 공간이지만 그래서 우리는 거의 우리 손을 떠난 자원이지만 수요주가 바뀌어가지고 우리 손을 떠났지만 분명히 저 속에는 우리의 자원이 있어요. 그렇죠? 기억이 있죠. 역사가 있죠. 지금 1977년에 찍었던 폐교가 됐으니까 지금 이야기는 아이들이 없잖아요. 근데 1977년에 이렇게 많은 아이들이 졸업식 사진을 찍었던 가운데가 교장 선생님. 그건 제가 안 물어봤어요. 그렇지 않을까요? 교장 선생님, 교무 선생님, 담임 선생님. 딱 그렇게 보이잖아요. 교감 선생님, 교장 선생님, 교감 선생님. 뒤에 나는 공산당이 싫다. 막 이런 거 있고. 뭐 공전대회 하고 이랬던 그 기억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우리는 이런 버려진 자원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사라졌지만, 이미 없어졌지만, 아까 말 이미 없어진 극장이지만 기억 속에는 남아있다. 그리고 심지어는 사진을 막 동네 주민들 사진을 막 뒤지잖아요. 있어요. 이거 어디서 찾았겠어요? 동네 주민들 사진첩에서 찾았어요. 사진첩 앨범 이렇게 요즘은 그런 것도 잘 없지만 이렇게 찍 이렇게 하는 그 사진첩 안에 들어있는 거 찾기도 하고 폐교가 되면 옛날 학교가 갖고 있던 이 정보들이 그 합쳐진 학교로 옮겨지더라고요. 그 학교에 가서 보면 옛날에 옛날에 썼던 학생들이 썼던 수필집 이렇게 모아놓은 그런 것도 있더라고요. 문지. 옛날 사람이 고학년들이 이렇게 있는 고학년들이 만들어놓은 그런 문집들 그런 것들이 있는 거예요. 지금은 없지만 옛날에 그 동네가 잘 살았어. 그래서 막 벼 베는 날은 막 온 동네 사람들이 다 와가지고 우리 집에 벼 베는 날 이런 거 써놓은 그런 기록들이 있거든요. 지금 거의 농가가 거의 없어졌지만 그런 기억들이 버려진 곳에도 자원이 있다. 우리 동네 옛날에 잘 살았어. 우리 동네 옛날에 면 소재지였던 거죠. 시내. 우리 동네 옛날에 시내였어. 사람들이 다 운동장에서 영화도 보고 그랬단 말이죠. 지금은 좀 안 그렇지만 어쨌든 그런 기억들도 사실은 중요한 자원이다. 그리고 이제 2개 더 남았죠. 여기까지 하고 내실게요. 이제 영상 한번 보여드릴 텐데 제가 이 할머니들하고 동네 마을 만들기를 하려고 할머니들 안 보이시는군요. 저 좁은 할머니들하고 같이 학습을 했어요. 원장님이 저한테 오시더니 동장님이 저한테 오시더니 박사 그만하면 안 되냐고 저 어르신들이 치매가 많이 있으셔가지고 이거 아무리 그렇게 막 열심히 얘기해도 어르신들 정말 열심히 들어주시는 거예요. 가만히 앉아가지고 이렇게 그래서 제 얘기를 잘 듣고 계신다고 생각했는데 아니다 그만해라 이렇게 얘기하시길래 할머니들 잘하는 거 한번 보고 할머니들 뭐 잘하나 이렇게 막 관찰했어요. 그랬더니 꽃 가꾸기를 잘하시는 거예요. 꽃 가꾸고 이렇게 화분 내려놓고 이렇게 꽃에 물 주고 이런 거 잘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할머니가 그러면 뭐 외국에 마을에 추사리 와요 뭐 하겠어요 그쵸? 우리 동네 이야기도 아니고 그래서 할머니들 잘 하시는 거 합시다. 이 동네 자원이면 할머니들이 잘 하시는 거 꽃 가꾸는 거 할머니들의 능력이 자원인데 할머니들하고 이렇게 이제 꽃 가꾸기를 시작했어요. 집에 있는 것도 꺼내놓기도 하고 또 화분도 걸기도 하고 지금은 그림이 안 보이네요. 벽에다가 이제 저희가 이거를 이 골목길을 동네 거실이라고 불렀어요. 문을 열면 바로 이제 방이 있는 집들이 많아가지고 할머니들이 이제 여기다가 의자 같은 거 갖다 놓고 앉으시면서 담소도 하고 이렇게 하셨거든요. 여기가 동네 골목, 동네 같이 쓰는 퍼블릭 이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거실인데 그래서 신발장도 나와 있고 우산꽂이도 나와 있고 그렇기는 해요. 그래서 이제 그런 골목길인데 그 골목 우리 거실을 예쁘게 만듭시다. 그래서 그렇게 꾸미기도 하고 의자도 놓기도 하고 보통 할머니들이 버려진 의자 같은 거 이렇게 끌어다 놓고 이제 정말 한 10년은 된 노래방 의자 같은 거 이렇게 끌어다 놓고 쓰시기도 하는데 이제 의자 바꾸는 작업도 하고 같이 이렇게 하면서 이제 이런 활동을 했죠. 그래서 그렇게 했는데 이게 문화부에서 주민들이 함께한 골목길 가꾸는 우수 디자인으로 선정 꼴찌상을 받았어요. 근데 또 문화부의 장점은 그랬더니 막 또 청년 대학생 그런 홍보하는 사람들을 막 보내주는 거예요. 걔네들 사진 막 찍은 할머니도 되게 신기한 거죠. 내가 그냥 화분만 갖다 놨는데 내가 사진도 막 찍고 막 인터뷰도 한다고 그러고 막 이러니까 되게 신기하셨어요. 그 다음부터 어떻게 해요? 화분 누가 가져갈까 봐 이제 막 관리하시고 맨날 내다보세요. 이렇게 누가 가져가나 안 가져가나 이제 관리하시고 관심 가지고 가꾸게 되고 챙기고 애착이 생기고 잘 하시는 걸 자원을 가지고 우리가 그런 과정들을 만들 수도 있다. 오래된 점포, 그렇죠? 이 안에 있는 풍경, 그렇죠? 누구의 그 도구 하나 자리, 칼 이런 거 있죠. 면도칼 같은 그런 또 면도칼 가는 거, 네, 그런 등등의 그런 것 저는 다 스토리가 있고 자원이라고 생각해요. 네. 그런 것들도 사실 오래된 목포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자원들도 우리가 거기에서는 잘 찾아볼 수 있을 것 같다. 여기까지 하고